지혁이 결국 은호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하던 은호가 왜 다시 지혁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부터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카페로 불쑥 나타나 카페에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나갈게요. 선배가 아니라 내가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미 카페 관리자에게 부탁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죠. 은호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지혁은 창고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호에게 코디네이터를 맡아달라며 무려 2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은호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은호의 동생 강호였습니다. 빠른 돈을 벌겠다며 주식에 손댔다가 전부 날려버리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된 겁니다. 빚쟁이들이 카페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자 은호는 가족에게 대신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은호는 화장실에 숨어 우열해야 했습니다. 지혁은 그 장면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빚쟁이의 행패를 폰으로 찍으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은호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은호는 모든 저축을 털어 2,400만 원을 빚쟁이에게 갚았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빈손이 되었고 버틸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혁을 찾아가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오하던 사람과 손을 잡는 선택. 지혁은 기다렸다는 듯 계약서를 내밀었고 은호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얽히게 되었죠. 하지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은호의 눈에도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무렵 성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은호를 좋아했지만 정작 은호가 흔들리는 방향은 늘 지혁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호 아버지 제삿날 과일까지 챙기며 진심을 보였지만 지혁이 은호 곁에 서 있는 걸 보자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왜 은호 아버지 제사를 챙기냐? 지혁의 말에 성재는 참지 못했습니다. 후배 아버지 제사에 과일 바구니 가져오면 안 돼? 라며 쏘아붙였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의 집안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 생각했지만 결국 심장질환이 드러났습니다. 지혁은 몰래 진단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선 돈이 절실했고 그래서 더 집착하듯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남편을 돌보며 눈물로 버텼고 여동생 이수빈은 여전히 돈 많고 잘난 사람 만나야 한다며 철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혁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강호는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빚을 갚아준 누나 앞에서 미안해하기는커녕 불법 도박에 손을 대며 조직폭력배까지 얽히게 된 겁니다. 은호는 동생을 붙잡으며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울부짖었지만 강호는 누나도 결국 돈 때문에 지혁이랑 손잡은 거 아니야?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은호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인부가 다치는 순간 은호가 발판에 휘청거렸고 지혁이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의 품에 안겼고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은호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은호 후배. 나랑 같이 가자. 지혁은 내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야. 안정적인 성재와 불안하지만 끌리는 지역 사이에서 은호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혁이 있는 곳에 은호의 길이 있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라 생각했지만 두 집안이 과거 빚으로 갈라섰던 사연까지 드러나면서 은호는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밤 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던 겁니다.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은 성재는 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랑은 이제 끝이다. 나는 널 더 이상 친구라 부르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치달았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강우가 얽힌 조직에서 은호 가족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카페에까지 사람을 들이닥치게 하며 협박했고 은호는 또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호는 건드리지 마. 대신 날 데려가라. 지혁의 희생적인 모습에 은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지혁은 이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믿어도 돼. 과연 은호와 지혁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끝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재의 질투와 강호의 추락, 두 집안의 비밀이 또다시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 큰 반전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호와 지혁,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스토리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전개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재미있게 즐겨보면 좋겠습니다.